지금 제 옆에 쓸 수 있을 때 바짝 쓴다고 말하는 최근에 소설 바늘과 가죽의 시를 출간하고 우리 곁에 돌아온 구병모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구병모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글을 쓰는 데는 무엇보다 불평과 불만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소설가. 최초의 독서 경험은 7살 때 본 만화 캔디다. 안데르센 문고본을 비롯한 동화를 탐독했고 12살부터 소설가를 꿈꿨다. 사실 그 이전부터 쓰고는 있었다. 집 앞 문방구에서 1,000원에 파는 200자 원고지 100장 묶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갔던 구병모. 중학생 때는 잘 사는 친구네 집 서가에 일렬로 쭉 꽂힌 아름다운 책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는 방식으로 자주 책을 빌려다 읽었고, 가끔 둘째 언니가 한 권에 1,000원 하는 문고본 판형의 책들을 낙권으로 사오면 열광해서 읽었다. 소설가가 꿈이라고 드러내고 다녔던 아이가 흔치 않았는지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몇 번 불러다 인간의 굴레와 유리알 유이 같은 책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청소년기는 젤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숟가락으로 푹 떠낸 자리와 같다. 배짱도 별로 없고 활동력도 크지 않아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혼자서 읽고 쓰는 일 뿐이었다. MBC 청소년 문학상에 처음 응모한 것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에는 신춘문예에 최초로 응모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편집자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소설을 썼다. 2008년 제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으로 등단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소설을 쓸 때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카페인 섭취량이 배로 는다. 소설을 쓰지 않을 때는 항상 다음 소설 쓸 시간을 기다린다. 순수하게 행복을 주는 책은 역시 국어사전. 언젠가 서재를 갖게 된다면 그곳을 지귀옥, 즉 종이 귀신의 집이라고 짓고 싶다. 작가는 어떤 익숙한 장소에 서 있더라도 자신이 그 자리의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생각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 다른 어떤 정치인들의 행동, 그리고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게 아닐까. 어떤 면에서요? 존재하는 것 자체를.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병모 작가님 소설 속에서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어떤 반존재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도 어쩌면 껍데기, 허울 이런 것들이 싫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이에 끼인 존재 있잖아요. 네. 소속이 없는 느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들,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정령인 것 같기도 하고 둘 중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존재들이 이제 제 소설 속에 그 인물로 형상화가 되는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완벽하게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보통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이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인데 꾸역꾸역 밥벌이는 하는 어머니가 늘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가족에는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가족도 결국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나는 아니니까 적어도. 네, 저 자신은 아니니까요. 그런 평소 생각이 많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 앞 문방구에서 200자 원고지 100장 묶음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갔다고 네. 소개를 드렸어요. 네. 저는 당시에 원고지 하면은 저 막 쏘아보는 것 같은 200개의 눈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가셔서 100장을 일주일에 소화했다는 것은 대체 여기에 어떤 걸 쓰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네. 그거를 그냥 노트에다가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원고지 앞장이 더 뜯기가 쉽잖아요. 맞네. 한 장 한 장이 쉽게. 네. 200자 원고지 100장 한 묶음이면은 옛날에 우리 기준으로 단편소설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편 끝내고 나면은 왠지 두껍잖아요. 일단 성취감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고지 사용법,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 네. 어떤 식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네. 시기였잖아요. 아마 네. 그런 건 확실하게 네. 마스터를 하셨겠어요. 네, 그건 마스터했습니다. 네네.
청소년기를 뭔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보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편의상 네. 청소년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들도 여러 쓰셨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숟가락으로 푹 떠낸 젤리의 자리라고 청소년기를 정의하셨던 거를 인용했는데 네. 이때 젤리 자국이 뭔가 해소되지 않아서 자꾸 그때의 이야기,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도 같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게 무슨 에세이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 나의 청소년기가 어땠는지를 써달라는 이제 그런 에세이였는데 처음에 안 되겠다고 했어요. 어렵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일단. 생각조차도. 네네. 그 담당 이제 편집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게 없다는 내용으로 써달라. 와, 그래서 구병모의 청소년 소설이라고 해도 읽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 올바르게 무럭무럭 자라야 돼 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규율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몇 살 때는 어떤 걸 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부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공감을 사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늘과 가죽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나온 책 바늘과 가죽의 시가 어떤 책인지 소개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표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 소설 출판사 현대문학에서요. 2018년도부터 그 한국문학 시리즈로 이제 야심차게 기획한 핀 시리즈가 있거든요. 바늘과 가죽의 시는 이제 제가 한 2018년도에 가을이 끝나갈 무렵에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소설집을 발간하고 나서 경의선 책거리에서 창작 관련 토크 시간을 독자님들하고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한번 지나가는 말로 구두 얘기 준비 중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운을 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구두 짓는 요정들 얘기 써야지. 그냥 진짜 그거 딱 한 줄. 그거 말고는 정해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완성된 소설은 오랜 옛날에 우리 인간한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또 이제 민담에 등장했던 구두 짓는 요정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적인 갈등이나 죽음이나 허무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뭐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도 흥미진진하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 여기를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작가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신뢰에 신뢰가 또 쌓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소설이 제목이 바늘과 가죽의 시예요. 사실 제목에 시가 들어가기도 해서 좀 더 심리적인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 제목을 항상 허투루 짓지 않는 구병모 작가님이잖아요. 이 제목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직관적으로? 구두장의 요정 얘기 써야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서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 나가기 직전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목이 저한테 딱 왔어요. 와. 바늘과 가죽의 시라고 딱 제목이 내려왔다고 해야 되나. 현대문학 월간지에 수록을 한 작품이거든요. 네. 단행본 출간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마음속에 후보 제목이 있었습니다. 들려주세요. 슈크림이었어요. 슈크림? 그 우리 먹는 슈크림 아니고 구두 닦는 약인데 집중도가 높을 것 같았고 내용에 몽글거리는 느낌도 들고 이제 또 그 슈크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느낌을 직관적으로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어디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해봤다가 아니다,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 시적인 의도를 간직하자. 민담이든 설화든 동화든 기존에 어떤 것이 있으면 다시 쓸 때 중압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압박감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그걸 대전제로 하고서 어떤 압박감이나 정념이나 비장한 그런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무기들 중에 하나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소스가 될 뿐이지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 오히려 부담감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자유롭게 집필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제가 뭐 거기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처음에 이 소설을 쓰기 전에 구두 짓는 요정들이라는 딱 한마디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장인정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구두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장인정신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뻔한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평소에 이제 개인 인식하고 결합을 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허무한 마음을 인간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쓰게 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결합한 평소 개인 인식이 인간 틀렸어. 인간 틀렸어. 재작년에 측면 돌파에 출연했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소설이어가지고 날개 펴고 날아가는 맞아요. 희망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 소설이 나오고 나니까 평소 기본 마인드가 나와버린 거지. 저도 모르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희망이 없다면서 그럼 어떻게 뭔 정신으로 이런 소설을 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뭐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 없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까지 믿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니까 프로는 이제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문학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장인데요. 소설의 첫 문장은 짧게 쓸수록 시선을 사로잡는다. 뭔가 불문율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소설의 첫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간 지속된 장마로 삼나무 결이 뒤틀리지는 않았는지 염려되어 환기부터 할 요량에 슬쩍 젖혀본 커튼 사이로 틈입한 햇빛은 라스트의 코에다 부서진다. 이렇습니다. 뭔가 중문에 복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첫 문장부터 긴 소설, 독자뿐만 아니라 편집자분들도 난색을 표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런 경우 있었죠. 지금은 다 포기하셨어.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독자님들 대부분 포기하셨어. 지금까지 그 10권이 넘는 책들을 내면서 다양성을 구축하기도 했지만 윤리 같은 것도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은 쓰면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꼭 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윤리가 생겼을까요? 일단 저는 윤리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거 아주 없다. 윤리에 저항한다. 이거는 아닌데요. 한편으로는 굳이 말로 정리할 만큼 대단한 윤리를 갖고 있나? 생각하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서 남들한테 큰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정도로만 살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일상생활의 윤리와 창작의 윤리가 뭐 크게 다른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병모 월드에 진입하기 좋은 소설 한 권 꼽자면 일단 시인님은 뭘 꼽아주고 싶으셔요? 저는 위저드 베이커리와 아가미 둘 중에 하나가 읽고 나서 이 작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소설을 쓰는구나.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계를 좀 더 생생하게 응시하기 위해서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소설들이면서 네. 진입 장벽도 좀 낮은 것 같아서 이 두 권의 네. 소설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마침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입하기 좋은 소설이 뭘까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재밌는 거. 누가 봐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뭐 위로도 되고 빠르게 페이지 터닝도 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가독성이 좋고 이런 특징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 스푼의 시간이 그런가? 라고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가장 받아들이기가 편하고 거부감이 없고 그런데 나중에는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독자님이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따뜻했어. 감동적이었어.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싶어. 해서 같은 작가의 책을 골랐는데 그게 내 이웃의 식탁이야. 그럼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혈압이 오르니까 나 이제 이 작가 사절 지금까지 제 모든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제 소설 중에 비슷비슷한 소설이 없다는 거. 맞아요. 거의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진입하기 좋은 소설이 아니라 이것만은 꼽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를 꼽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꼽아주세요. 2015년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을 했고요. 제목은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월드에 진입하기에 좋다
좋다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 평소 본성, 평소 인식하고 제일 가깝다. 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청중이 듣고 싶은 노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라는 뜻이고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이 책 읽고 나서 나쁘지 않았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다음번에 나올 다른 단편 소설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옹기종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책이라우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여쭙겠습니다. 어떤 책도 괜찮고 절판되지 않은 책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최측의 농간이라는 출판사에서 2020년도에 복간된 책이고요. 루이 페르디낭 셀린의 밤끝으로의 여행 이 소설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목은 막 아름답고 막 신비롭고 가슴을 울리고 막 약간 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소설을 한번 보시면은 총체적 난국이구나. 상황도 말도 뭐 인물 자체도 그냥 완전 진흙탕에 빠져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소설. 네네. 그러니까 거칠고 더럽고 난폭하고 뭐 거의 그냥 읽는 동안 막 너 죽고 나 죽자 같은 그런 아수라장 같은 네네. 비명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광인이 세상에 대고 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소설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정신적인 외상을 입고 돌아온 후에 의사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세상 모든 걸 경멸하고 의식의 흐름과 주변 상태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부유함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공평하게 뒤덮는 밤, 어둠, 뭐 고통과 절망과 죽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떡하죠?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을 열심히 따라 읽어오셨던 독자분들이라면 이 책도 뭐 그렇게 어렵게 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꼭 구해서 읽도록 하겠고요. 오늘 책이라웃 오은 옹기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뭐 동작 그만, 멈춰 막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오면서 덕분에 이제 조금 살아가는 리듬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조금 찾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 때까지 오래오래 이 프로그램 유지되면서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